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강의가 조금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네, 복습 플러스 또 예습 차원에서 오늘도 명 강의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교수님 이게 먼저 제가 보여드릴 게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통진당 부활 현실화. 아, 예, 이게 조선일보 기사인데 네, 내년 총선에서 통진당의 후신 네, 진보당을 음, 통해 음, 정의당, 네. 녹색당, 네, 그러니까 윤석열 지금 현재 대통령 퇴진을 탄핵을 시키자고 했던 네, 민노총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그 야권 세력들이 총연합을 해서 지금 통진당 부활을 노린다 이런 내용 기사거든요. 그게 충분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그대로 지금 실현이 네, 되고 있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형태는 예. 가만히 보니까 어떤 형태로 진행되냐 하니까 예, 예. 통진당이 해산되고 음. 그동안에 이제 이석기가 8년 동안 교도소에 있었잖아요. 네, 예. 있었다가 이제 풀려나면서 네, 예. 아마 이제 부활을 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 후신이 음. 통합진보당이 아니고 그냥 통합자를 빼고 진보당인 거야. 아. 그렇게 해서 이번에 그 전북 지역에서 한 명 이제 무슨 의원이 이번에 네, 당선이 됐잖아요. 예, 예. 그러면 제도권 정당이 된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중심으로 각기 정의당부터 이제 주 자익정당들을 다 연합을 하고 네. 이게 과거에 보면은 민노당을 중심으로 통합진보당을 형성하는 거. 예. 진보신당 일부 국참당 해가지고 이게 파일을 키우는 거하고 똑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네요.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예. 연대하는 쪽으로. 야권 해서. 연대를. 그렇죠, 그렇죠. 그럼 지난번에 교수님 말씀하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그리고 또 이정희. 그렇죠, 그렇죠. 그때랑 똑같은 그때 상황이에요? 통합진보당, 민노당을 예. 통합진보당으로 확장한 후에 예, 예. 민주당과 야권 연대해서 연합해서 예, 예. 결국은 무너뜨린다. 이렇게 되면은 이 보통 이 전략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게 내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지금 진행될 가능성이 있네요. 그래 되면은 지금 상당히 아마 선거의 판도는 네, 예. 혁명적으로 변할 것 같네요. 네. 진짜 걱정되는데 예. 교수님께서 2주 전에 방송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오늘 교수님과 방송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에 제가 또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또 실현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네. 과거에 2012년도 총선 때 야권연대는 예. 통진당이 소수정당으로서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민주통합당하고 야권연대를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진보당이 중심이 돼가 야권 연대를 이제 그 어떤 통합을 하고 네. 그것도 중심이 경기동부연합인 거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도 보면 네.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네. 개딸당 배후에도 경기동부연합을 하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배후에도 경기동부연합이 있고 예. 여기도 경기동부연합의 주류가 여기에 있고 주류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 경기동부연합이 이거를 실제적으로 이끌어가는 형태가 되니까 이제는 바야흐로 이석기의 1인 천하가 될 수 있겠네요. 와, 심각한데 이거. 예. 그러니까 지금 외곽에는 뭐가 있어요? 네. 민노총이잖아요. 민노총이. 민노총도 경기동부연합. 경기동부연합이. 이석기 그룹이잖아요. 아니 지금 이석기는 깜빵에서 나오고 난 뒤에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 경제를 완전히 틀어잡고 가는 거죠. 지주군도 조용하지만은 그렇죠. 물밑에서 지금 계속 그런 그렇죠. 작업들을. 그런 셈이지. 야, 씨.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네. 이석기 손안에 놀아난 대한민국이라 그러고 야. 그 다음에 이석기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정치판과 사회 모든 부분을 장악했다는 뜻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지금 장악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현실인데. 예. 아니, 근데. 그러면 지금 예.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대한민국의 정치 큰 어떤 그 종북 세력에 의한 어떤 그 선거 판도가 바뀌고 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북한이 강력한 개입을 할 거예요. 북한이 내년 당연히 개입하죠. 어떻게 되냐. 이번에 이제 네. 9.19 합의가 깨지면서 네. 북한이 이제 이참에 네. 완전히 이제 그 지피를 복원하고 음. 그 다음에 신식 무기들을 전방에 다 배치하면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 협박에 들어갈 겁니다. 야, 때린다고. 내년 선거는 그러면은 진짜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공포 의식에 사로잡히게 될 거거든요. 그때 이제 이 세력들이 뭐냐면 모든 총 공세를 취하면서 아마 이것은 모두 다 윤석열의 대결 정책에 의해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울 겁니다. 야.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중국이 아마 초안전이라고 네. 모든 가용한 모든 어떤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 지금 대한민국 아마 총선에 네. 아마 개입할 것 같습니다. 그래 되는데 지금 우리 우파 정당들은 뭐 분열적 태도, 그 다음에 또 지금 사상전을 포기하고 그냥 민생 경제전으로 나가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은 국민들을 깨우지 않고 뭐 어떻게 야매로 선거를 해보겠다는 그런 태도인데 이거는 지금 이 어떤 정세에 비춰볼 때는 이 가당치도 않은 행동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참. 어쨌든 이게 딱 기사가 나오니까 깜짝 놀랐는데. 바로 그냥 딱 예. 느낌이 오죠. 예. 예. 네. 그리고 이번에 그 진보당 있죠. 네. 전북 어디죠? 그 지역구가 네. 전주. 전주. 예, 예. 전주. 전주인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네. 경기동부연합 세력이 이사를 다 해가지고 예, 예. 1000명 정도가 이사를 해가지고 선거 기간 동안에 완전히 총력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이제 준비 작업은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심각한 얘기하는 도중에 예. 채팅창에 예. 이 개딸로 보이는 사람이 들어와서 예. 세상이 다 죽으려 들지 않는 한 이석기 민노총 세상은 없음. 크크크. 별걸 다 걱정하시네. 그들이 더 잘함. 이렇게 글 쓰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해주신다면. 그거는 뭐, 저희 자꾸 혼선을 일으킬 네.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아니면은 아예 이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잘 모르고. 잘 모르고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뭐, 개딸이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개딸 같아요, 보니까. 개할배. 개할배요? 개할배 같아요, 내가 볼 때. 자, 어쨌든, 유충수님,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파피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국정원의 17년 동안 교수님으로 활동하신 이희천 교수님의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좀 여러분들 심각하게 좀 이렇게 보시고 이 방송을 많이 좀 전파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진짜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어떻게 네. 생각하냐면, 네. 2000년도로 되돌아가 보자고, 2000년도. 2000년도, 예. 2000년도 초에 가면 누누이 말하고 있지만, 네, 예. 대한민국 정당들을 보면 좌파 정당은 사실은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나라당, 네. 그 다음에 김종필 총재가 있었던 예, 예. 자유선진당 그 전신, 네, 예. 하여튼 그 정당 등등등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도 사실은 일부의 어떤 주사파들이 그게 처음 이제 들어가고 뭐 이런 네. 상황이었기 때문에 잡탕 정당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사실은 민노당이 그때 처음 만들어져 가지고 2004년도에 비로소 이제 제도권 정당 국회의원을 10명 당선시켰죠.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정당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좌파 정당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는 민노당이 있었는데 국회의원이 없는 정당이었고 네. 나머지는 다 보면은 그래도 우경정당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20년이 지난 후에 완전히 역전돼 가지고 아, 지금은 국민의힘당이 잡탕정당이고 그 안에 좌파들도 들어가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나머지는 완전히 소위 이 좌파 정당으로 완전히 일색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야권 더불어민주당 배후에도 네. 주사파 중에 주사파인 경기동부연합이 배후에 있고 네. 지금 이게 진보당과 지금 야권 통합을 하려고 하는 세력 배후에도 지금 경기동부연합이 있으니까 지금 경기동부연합이 일색화된 지금 현재 정치권 정세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지난번에도 문재인과 이석기의 공동정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12년도 대선 때, 그러면 이제- 총선 대선 때. 그럼 이제 내년에 총선에서 우리가 만약에 패한다 그러면은 예. 이재명과 이석기의 또 아니, 공정을 공정. 이재명은 이석기가 한 몸이지.
그러니까 한 몸이니까 공동 아니고 공동 한 아니고 몸, 그냥 한 몸. 예, 한 몸이. 공동체. 예,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공동정부라면 지금은 한 몸이지. 지금 한 몸 정부. 그렇죠. 야, 무섭네 진짜. 무섭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점점 뭐냐 하면은 음, 대한민국이 이제 음, 북한에 의해 그래서 제가 어제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사회주의 이런 식으로 가면 사회주의로 가면 네. 사회주의의 나라로 간다고 네. 우려를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유럽에 있는 뭐 그리스 꼴 난다. 네. 또는 일부 이제 아주 유력 인사들도 네. 이런 식으로 가면 베네수엘라 꼴 난다. 네. 이런 이야기 하죠. 예. 근데 저는 그렇게 가면은 대한민국이 다행이다. 그렇게 가는 것도 다행이다. 다행이지. 유럽식 사회주의 또는 뭐 남미식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도 다행이다.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네.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주체가 종북 세력이라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가는 사회주의는 북한식 사회주의야. 그래서 나가 국민들 모르는 사이 적화 통일로 가는 대한민국이라는 강의를 내가 꾸준히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 근데 의문이 드는 게, 네. 대한민국은 그래도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해서 세워진 나라인데, 네. 지금 70년 지나고 났는데,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간첩들이 많은 거예요, 진짜? 특히나 정치권에. 근데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진짜? 그거는 북한이 이제 1948년도 이제 수립이 된 이후에 네.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대남 공작을 가속적으로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예. 예. 24시간 동안 했다고 보면 돼요. 24시간 동안. 그렇죠. 쉬지 않고 해왔고 우리가 국민들이 잘 아는 가장 반공 정책이 강했던 박정희 정부 때도 네. 정말로 이 밑바닥에 붉은 물을 들이게 네. 서울대부터 해가지고 통일당 다 했잖아요. 아, 그런 박정희 대통령 그다음에 그 이후 꾸준히 했었고 네. 특히 이제 1990년도 이후 그 어려운 고난의 행군 시절에도 쉼 없이 했고 2000년도 들어와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부터는 여건이 좋아지니까 더 가속적으로 했고 대놓고 했고. 예. 문재인 정부 때 와서는 완전히 노골적으로 했고 노골적으로 했고. 그래서 지금 뭐냐면 그 어떤 대남 공작과 또 남한 내의 간첩과 또 종북 세력이 연합 세력이 이제는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고 모든 체제를 바꿀 정도로 왔으니까 이제는 뭐 더할 나위 없는 모든 것을 다 장악한 상황. 선거를 통해서 장악을 해버리면. 그렇죠. 미국도 뭐 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예. 많은 분들은 이제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괜찮다. 그거는 북한이 무력 남침을 했을 때 방어력이 있다는 거지. 네. 남한에서 이미 네. 대한민국 국민의 어떤 신분이 북한과 함께 이렇게 네. 혁명적인 상황을 만들고 내전적 상황을 만들면 그거는 미국이 전혀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미국도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네. 문재인 5년 동안 진짜 우리 애국 시민들께서 와 진짜 자기 돈 내가면서 거리로 나오고 네. 또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 현실을 알리고 근데 그때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네, 그랬죠. 아유 저 할배 할매들 네. 틀딱들 꼰대들 그러면서 이 시대에 21세기에 무슨 빨갱이냐 무슨 간첩 이런 온갖 수모를 다 겪으면서도 이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그래서 진짜 그 당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 우파가 아니었잖아요. 네, 우파 쪽에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검찰총장으로서 그렇죠. 뭐 중도적인 입장에 있는 분인데 그 우파에서 어떻게 보면 용병으로 스카우트를 해서 이제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렇습니다. 기적을 일으켰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대한민국 현 주사가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윤 대통령이 너무 외롭지 않느냐 진짜. 그럴 수 있죠. 윤 대통령이 네. 저는 당선된 것은 네. 1%의 확률에 네. 당선된 거라고. 1%의 확률. 1%. 저는 한 1%밖에 안 된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부정선거도 어차피 있을 거니까. 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 또는 천우신조 이런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되고요. 지금 이거는 저는 이렇게 예를 들어줬죠. 네. 그때 어떻게 생각하냐고. 예를 들어 우리가 닭을 옛날에 시골에 많이 잡았죠. 네. 이제 뜨거운 물 해가지고 네. 닭을 이렇게 모가지를 네. 비틀어가지고 네. 이제 칼질하면서 네. 털을 뽑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다 잡아서 털 다 뽑고 그다음에 목 다 자르는 한 반쯤 잘렸는데 이게 그냥 푸드득 하면서 네. 이 도망쳐가지고 살아난 경우. 아, 그게 지금 우리 상황입니까? 우리 상황이죠. 와, 닭살 돋는다, 지금. 소름 돋아.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 뭘 생각하냐면, 네. 아, 우파 대통령이 선거로 이겼으니까 예. 다시 정상적인 국가로 회복된 거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뭐 죽다 살아난 경우라고 봐야죠.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웠는데요. 그 국민들 모르는 사이 공산하러 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책. 이 한 30 몇 페이지 정도 됩니다. 32페이지. 예, 32페이지이기 때문에 네. 뭐 1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아니요, 10분. 아니,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집중해서 봐야지 또. 아. 10분 만에 하면 또 근성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20분. 한 20분? 네. 예, 한 30분. 30분. 30분만 하면 다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이 또 1,500원입니다. 판매처가 요 위에 써놨죠, 제가. 판매처 010-8799 1,500번. 1,500번. 1,500번에 값은 또 1,500원. 와, 그렇네요, 또. 그러네. 이야. 자, 요거 여러분들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댓글로 이거 책 사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 이렇게 제가 띄웠습니다, 여러분들. 책 구매하시고 싶은 분들은 도서출판 대추나무입니다. 도서출판 대처나무에 예. 010-8799-1500. 예. 값은 1,500원인데 10권 이상이면은 1,200원? 200원. 1,200원. 네, 1,20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에게 좀 사서 네. 연말 크리스마스 선물로 예. 많이 배포하고 이게 전국적으로 다 배포가 되면은 네. 내년 총선 우리가 승리합니다. 대한민국 전라도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라도 분들도 이 더불어 공산당이 진짜 공산당이었다. 이석기가 다 좌지우지하고 있었던 이거다. 라고 안다면은 전라도 분들도 깨어납니다. 왜냐하면 전라도 분들도 공산당 되기 싫어요. 그래. 지난번에 정률성, 예. 예, 광주의 그 예. 양림동인가 거기에 정률성 네. 기념공원을 만든다고 하니까 예. 호남 분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네. 찬성하는 분보다 한 11%가 더 높더라고요. 그래요. 반공의식이 강한데요. 예. 제주도도 높게 나왔어. 제주도도. 예. 예. 그러니까 다른 지역하고 보다 조금 더 낮을 뿐이지. 비슷하더라고요. 그분들도 공산당은 싫어해요. 싫어해요. 근데 김대중이가 다 그 선동을 해놔서 그렇지. 속았어. 속아서 그렇지. 예. 자, 그래서 대한민국은 느슨한 내전이 진행 중이다. 예. 이거 왜 어떤 이유에서 말씀하신 건지. 지금 그 양동환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의 사상 분야에서 아주 네. 최고의 권위자시죠. 그분이 예. 2017년 4월 달에 벼랑 끝에 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책을 썼는데 정말로 잘 쓴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은 느슨한 형태의 내전 중이라고 말을 했어요. 했는데 그 말은 뭐냐. 지금 현재 여러분, 우리가 일반 국민들도 잘 알다시피요. 가족 내에서도 지금 내전이 있어요. 말싸움하고. 동창 사이에서도요. 네. 좌우 대결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교회 내에서도요. 목사님이 지금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하면 네. 막 욕하면서 뛰쳐나가고 막 이게 지금 총을 안 들었을 뿐이지 총성이 들리지 않는 사상전 이런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맞습니다. 이게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재명을 지지하는 새끼야. 예. 그럼 만나기가 싫어. 뭐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럼 진짜 내전이네, 내전. 근데 지금 이게 그냥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 뭐 부분적인 생각의 차이가 아니고요. 지금 이 세계관의 차이는 모든 것이 다 이게 충돌이 일어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인간 간, 종교 간, 세계 것들이 다 역사관 같이 이런 게 다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대한민국 안에 이런 사상전이 일어나면요. 도저히 융합할 수 없는 두 개의 국민이 이게 우리 대한민국 안에 공존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느슨한 내전 상태라는 건 단지 생각의 전쟁, 사상의 전쟁이지만 총소리가 안 들릴 뿐이지 언제든지 기회만 주어지면 열전으로 바뀔 수 있는 진짜 총소리가 나는 내전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그걸 왜 그래 알 수 있냐. 6.25 전쟁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북한군이 그 마을에 들어오기 전까지 국민들 간에 뭐 죽창 들고 죽이고 살리고 했습니까? 그냥 말다툼은 있었고. 말다툼만 하는 거죠. 죽창 들고 죽이고는 안 했죠. 그런 거는. 근데 북한군이 그 마을에 딱 와가지고 이제
이 좌파 주민들한테 이제, 네. 좌파 주민들한테 완장 채워주고. 네. 그러니까 좌파 주민들은 북한군이 오자마자 막 그냥 깃발 들고 환영하면서 그 다음에 앞잡이 노릇을 해주고. 네. 그 다음에 북한군이 이 반동분자들 체포하라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살생부 만들어서 체포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무력화되는 순간 그때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정부가 무정부 상태에 빠지는 그렇죠, 순간 그렇죠. 곳곳에 있던 이 예. 붉은 무리들이 예. 완장을 차고 있는 무리들이 내 세상이다 싶으면. 내 세상 싶어서 들고 일어나서 그냥 그렇죠. 와.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한번 이 내전적 상황이 일어날 뻔한 상황이 언제 있었냐? 예. 놀라지 마세요.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에 예. 2016년도 10월 네. 10월 24일 날 JTBC 사건이 있었죠. 10월 네. 24일이 JTBC 사건이 태블릿 있었고. PC. 그렇죠. 예. 태블릿 PC 예.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나고 첫 토요일 날이 29일 예. 첫 촛불 시위가 있었어요. 네. 예. 그 다음에 2차 촛불 시위가 11월 5일 날 있었어요. 네. 토요일 날. 예. 근데 그 이틀 앞에 네. 11월 3일 날 네. 박원순이가 그랬어요. 뭐냐면은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네. 그 다음에 대통령을 끌어내고 지금 현 정부를 네. 그냥 폐지한 후에 네. 정부를 이게 정지시키고 네. 비상시국회의라는 초헌법기구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다니. 그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박원순. 박원순이가 완전히. 시위대에 나와가지고 그때 광화문 광장에서. 아.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네. 대통령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현 정부를 일단은 정지시키고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현 정부를 전복을 한다는 거야. 이거를 혁명적으로 그냥 이거는 무슨 법적이야 초법적으로 정지시키고. 쿠데타인데 이거는 반란인데?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비상시국회의라는 네. 초헌법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인민재판하고 이래 가지고 처단하면서 절차상됐다. 야, 그러면 나 같은 사람 다 정신병으로 보내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야. 그런데 그럼 박원순이만 그래. 근데 왜 갑자기 그러면 합법적인 탄핵으로 전환했냐? 네. 그거는 이미 태극기 세력이 이제 그때부터 왕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러다가는 이게 저항이 만만치 않겠구나. 그때 내전이 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지. 이 새누리당 내에 반역죄에 부여가는 사람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탄핵이 가능하게 됐거든. 그래서 이제 합법적인 형태 비슷한 거로 우회를 한 거죠. 원래는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혁명적 방법을 하려고. 혁명적 방법으로 초헌법기구인 비상시국회의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박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대신하는 그런 정부를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태극기 세력이 이제 막 점차 증가하고 그런 와중에 새누리당 그 당시에 그 탄핵에 찬성하는 협조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고 김무성과 이런 놈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굳이 이 방법 말고 이제 합법적인 방법을 그래 하자. 그랬죠. 자, 그런데 그러면 12월 12일 날인가 그때 이제 국회에서 12월 9일 12월 9일이 탄핵이 이제 소추가 됐어. 그렇죠. 국회에서 통과됐다고요. 통과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고요. 넘어갔을 때 12월 말 한 19일인지 그 즈음에 문재인이가 뭐라 그랬냐면은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를 탄핵을 기각한다면 혁명밖에 없다 그랬거든. 맞아. 기억난다. 그러니까 앞에서 혁명을 생각했고 합법적으로 가지만 이게 통과 안 되면 혁명으로 다시 하겠다고. 맞다. 기억난다. 와, 맞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은 합법적인 절차가 아니고 사실은 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합법과 비합법, 반합법 섞어가는 거예요. 섞어가면서. 그러니까 정권 잡은 거예요. 잡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모든 과정도 부정선거를 했다는 것도 뭐냐면 합법적으로 의회 권력을 장악한 게 아니고 실제는 비합법, 반합법 섞어가지고 비합법, 합법을 섞어서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현재 대한민국을
적화 상태로 만들었다는 거. 지금 민노총과 네. 그리고 녹색당과 진보당과 네. 그리고 정의당 얘들이 얼마 전에 국회 정론관에 가서 네. 윤미향이가 정론관 저기 소통관 정론관에 이제 기자회견 장소를 이렇게 잡아줘가지고 네. 그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장소가 어쨌든 국회 내란 말이죠. 그렇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어떤 기관인데 그 국회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하겠다. 총선 전에 탄핵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것도 결국은 그들이 그동안 지금 아까 혁명적인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전을 가려고 지금 얘들이 지금 획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일환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는 네. 지금 이 공산주의를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혁명적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혁명적 사회주의요? 예, 혁명적 사회주의가 곧 공산주의야. 말은 참 잘 지내네. 혁명적 사회주의? 네. 그래. 그 다음에, 예, 예. 그런데 혁명적 사회주의니까, 이 공산주의라는 거는 무조건 그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이 다 혁명적으로 피 질질 흘리면서 막 이렇게 네.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 정당과 정당을 통합하고, 동구 공산권을 할 때 다 그랬어요. 공산당이 소수니까, 네. 그 다음에 약간 우호적인 정당과 연합을 하거나 연대를 하는 거야. 연대를 하고 예. 세력을 키워가지고, 예.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또 진지를 또 이제 무너뜨리고 통합을 하고 해서 결국은 뭐냐면 일당 독재를 만들어가는 거야. 예. 그래 놓고 헌법 바꾸고, 법률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체제를 바꾸는 거야. 공산화하는 과정에서도 절대로 그저, 무조건 혁명만 있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혁명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그냥 순리대로 그냥 복종하면은 그냥 끌어들이 협소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동안 걔들이 했던 방법을 또 이번에 21세기에 또다시 획책을 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20년간 정치권이 얼마나 전복됐냐라고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셨는데 네. 이건 어떤 거죠?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이 20년 사이에 네. 정당을 이제 엄청나게 전복이 돼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김대중 정부 당시에 네. 사실은 이 좌파 정당이라 하면 좌익 정당이라 하면은 이제 민노당 뿐이었잖아요. 네. 민노당. 예. 근데 그때 당시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네. 신생 정당이었죠. 네. 나머지는 보면 민주당도 보면 그 안에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상당수 들어가 있고. 민주당 내에도. 예. 아, 그래요? 근데 그냥 괜찮은 사람도 있고, 자경도 있고, 네. 그냥 뭐 이런 이익 세력도 있고. 조경태 정도가. 그렇죠. 맞아. 그때.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은 네. 이인영이, 우상호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세피수혈이라 그래가지고 일부 네. 집어넣고. 주사파가 이제 네. 그때 처음 들어간 거야. 2000년 총선이. 그때 운동권 놈들. 예, 그때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 정도였으니까 이건 잡탕정당이라고. 지금 우리 국민의힘당 비슷한 그 정도로 보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때 보면 민노당이라는 게 한 개도 없는 네. 국회의원 하나도 없는 정당일 뿐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 뭐 보면 한나라당 있지. 네. 그다음에 김종필 총리가 하는 뭐 네. 자유선진당 말고 그때 뭐라고 자민련. 자민련이 있었고. 예. 그러니까 우파 정당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신생정당 하나가 있었을 뿐인데. 맞아. 그때는 그랬어. 맞아. 그랬죠. 예. 자, 그 다음에 내가 또 아까 자료를 보면. 그때는 진짜 보수가. 그죠. 뭐 엄청나게 막 자, 보세요. 3분이 됐는데. 그것도, 2000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예. 133석. 예. 133석. 새천년 민주당이 115석. 예. 예. 그 다음에 자유민주연합, 자민련 17석, 17석.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은 이렇게 됐다고요. 민노당은 0석, 예. 0석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네. 근데 요게 2008년도에 갈 때는 어떻게 바뀌었냐 하니까 네. 새누리당이 165석, 민주통합당, 네. 민주통합당이 81석, 네. 자유선진당 예. 이 14석. 자유선진당이 이게 이해창 총재. 예, 그거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자민련의 후신이지 뭐 네. 자유선진당 14석. 그다음에 창조한국당 2석, 무소속 24석. 그러면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그룹이 했는 거기에 7석. 예. 요게 이제 언제 기준이냐면 2008년도이지만은 2012년도까지 했잖아요. 네. 2012년도 마지막에 이제 볼 때 그렇다고. 자, 그랬는데 2008년도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이
13석을 얻는 정도였잖아요. 네. 그럼 2008년도까지도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우파 정당이 다 우세한 거로 돼 과반수 있죠. 훨씬 넘었는데. 그 과반수가 뭐예요? 새누리당이 165석. 그럼 180석이네. 민주통합당도요. 네. 2011년도까지는요. 이게 잡탕 정당 수준이지 네. 좌파 정당이 하기 좀 어려울 정도였는데 이게 2012년도로 넘어가면서 이게 확 바뀌어 버린 거예요. 좌파 정당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시민통합당이라는 게 들어가면서 그래 됐고요. 예. 그럼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이제 이재명의 경기동부연합 이쪽이 이제 그 영향을 받는 정도까지 바뀌어 버렸고 네. 국민의힘당이 잡탕정당이 돼 있는 112석. 네. 그러다가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 이 좌익 정당들이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잡탕정당 하나에 네. 국민의힘당. 이거는 얼룩덜룩한 잡탕정당 하나에 네. 그다음 나머지는 다 좌익 정당이 다 돼 있는. 10년 만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야, 참 진짜 상상할 수 없죠.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치권이 사실은 전복됐다고 해도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그 한 10년, 20년 사이를 기억을 못 해내요. 관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된 상황이야. 그러다가 지금 하나만 더 여기 좀 더 알아야 될 거는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이 어떻게 이 확장이 돼 왔나를 좀 보면 더 놀랄만 한데요. 2000년도 초반에는 이석기는 그냥 뭐 사실은 무명의 이름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민노당으로 딱 들어가서 당권을 장악한 건 2006년 초 1월, 2월 당권을 장악했어요. 그때 북한이 도와줬어. 1심의 간첩단을 통해 가지고 이석기로 하여금 당권을 잡도록 다 배후 조정을 해가지고 일단 민노당의 당권을 장악했어요. PD 계열이 만든 정당인데 주사파가 장악하고 그 중에서도 이석기가 장악한 건 2006년 초. 그래가 당권을 장악한 후에 한 번도 빼앗긴 적 없고 계속 지금 확장 일로였다고. 그래서 이제 2006년도 장악했죠. 2008년도에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그 보통 참 상상할 수 없는 세력이다 보니까 PD 계열이 그 자기들이 만든 민노당에서 뛰쳐나갔어. 나가면서 이런 종북 세력하고 정치 못하겠다 하면서 2008년도 초에 뛰쳐나갔다고요. 자기들이 만든 둥지를 버리고 뛰쳐나갔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뛰쳐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2011년도에는 통합진보당으로 확장해서 민주당과 야권연대를 하면서 이제는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단계까지 갔고, 그 다음에 구속돼, 아로 사건 때문에 8년 동안 구속돼 있었지만은, 그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한번 보세요. 광화문에 가보면 곳곳에 이석기 그 석방이라는 풍선이 이렇게 있었고, 서명 다이드가 곳곳에 많았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과정에서도 북한과 종북 세력의 개입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드디어는 더불어민주당까지 이제 진출을 해버린 거야. 그 다음에 민노총까지 진출했어.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이석기에 의한 대한민국 지배가 이제 가시화된 상황까지 오게 된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아주 그 작은 피레미가 이제 민노당의 당권 장악한 게 2006년. 그 다음에 진짜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게 2011년, 12년까지 갔다가 이제는 가장 일당을 먹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민노총을 먹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단계까지 온 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게 대한민국의 전복이라는 말이 정치권, 그 다음에 모든 언론부터 해가 모든 것을 다 그들의 손아귀에 넣는 그런 단계. 그러면 이석기가 저렇게 능력이 뛰어나나?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배후에 북한이 있잖아요. 북한에서 밀어주니까. 그렇죠. 이석기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그런 이 부분을, 대남 공작 부분을 무시하고 방정식 풀면 안 된다. 내가 누누이 말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나라 지금 뭐 언론인이나 논평하시는 분들을 보면 항상
지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고려 안 하고 네. 지상 세계에 일어나는 것만 가지고 이 논평을 하고 방정식을 푸는 거야. 네. 근데 그러면 다 틀려. 무조건 다 틀려요. 대한민국은 지하 세계에 움직이는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움직임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현상을 분석해야 이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정보기관에 있다 보니까 항상 뭐냐면 지금 이렇게 어떤 현상이 이렇게 보이면 이 현상에 언론에 나타나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지하에서 무슨 움직임이 있을까를 항상 네.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 그냥, 이렇게 딱 나는 이렇다 이야기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지만 이거를 항상 고려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해야 현상 분석이 정확해진다. 지하 세계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염두에 두는 거죠. 북한의 대남 공작이 70몇 년 동안 계속 돼 왔고 간첩이 이미 벌써 어마어마하게 난파돼 가지고 됐고 그다음에 그들이 이미 뿌린 씨앗이 거기에 포섭된 세력의 규모가 엄청 크다는 거. 그리고 그것에 의해가 영향받은 세대가 너무 많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의 프레임이 이미 너무 언론이나 뭐 또 교육이나 이런 모든 데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거를 뭐 비판하고 말 한번 뭐 이렇게 뭐 빨갱이 세상이 됐다 어쨌다 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그거를 이게 제압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훨씬 초과했다고 봐요. 예, 지금 총선 체제 줄다리기, 네. 좌파 연합 세력 막강하다. 예. 이게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는데 그렇죠. 지금 아까 과거에 네. 정당 의석수를 딱 보니까 네. 맞아 그때는 보수가 진짜 거의 180석, 190석까지도 가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네. 그때 아예 저 반국가 세력놈들을 다 싸그리 딱 때려잡았으면은 어땠을까 싶은데 그 한 10년 동안에 오히려 제도권이 저렇게 확 바뀌어버렸죠. 확 바뀌는 구도가 바뀌어버리고 먹혀버리니까 아니 저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까지 그래 된다니까요. 그렇죠.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국민들도 좌파들이 많아져 버려요 또. 저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지만요. 예. 정치권 요소만 한번 보자고요. 네. 국민의힘당이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거를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면요 해답이 안 나와요. 예. 잘 보자고요. 지금 주사파들이 지금 정치권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죠. 예. 들어오는데 그때 초기에 들어오게 된 거는 보면 2000년도 총선 때 아까도 말했지만 우상원이 뭐 그다음에 이인영이니 막 이런 임종석이니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점점 지금은 거의 다 이제 장악했는데 그때 들어올 때 무슨 논리였어요? 세피 수혈. 새로운 피를 수혈을 한다. 그러면서 주사파를 넣은 거야. 그런데 한나라당은 그때 뭘 했냐면 거꾸로 한 거야. 세피 수혈이라 그러면서 국가 간에 투철한 국회의원들을 몰아내고. 몰아내요? 오히려 몰아내고. 데려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을 집어넣은 거야. 거꾸로 했네? 거꾸로 한 거지. 이런 멍청한 새끼들. 그러니까 세피 수혈이라는 논리가 네. 그들은 의도를 가지고 쓴 거야. 전략을 그리 쓴 건데 그런 프레임으로 포장. 세술은 세부대에. 세풀은 세부대에 그런 식으로 이제 썼는데 이거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야 민주당이 변하는 모양이구나. 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제 국민의힘당 그 한나라당 쪽에서는 이야 우리도 좀 뭔가 신선하고 산박한 뭐가 프레임을 해야 되지 않나. 혁신하자. 그러면서 다선 의원들을 잘라내 버린 거야. 국가 간에 투철하고 잘 싸우는 이 전략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 하나씩 잘라내고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을 집어넣은 거야. 그 과정이 계속돼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이도 들어오고, 하태균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준석이도 들어오고 그래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미 그들의 저쪽 세력의 전략 전술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엇박자 어떤 것이 나와가 그게 15년 지나니까 완전히 당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사상전을 함에 있어서요. 이 사상전을 함에 있어서 이 정당이라는 거는 이 정치 전쟁은 사상전의 가장 중요한 진지잖아요. 그런 그 진지인데 거기에서 사상전을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상에 대한 이해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200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박근혜 대표가 들어섰을 때, 네. 천안연수원을 팔아치워가지고 국고에 반납한 거예요. 음. 반납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걸 반납해가지고 학교가 없는 정당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지. 인재 육성을 할 수 있는 그 교육이 필요한데. 아니,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거는 정치전쟁, 사상전쟁을 하는 네. 바로 중년 진지인데 학교를 없앴다? 그러면 우리 군으로 따지면 논산훈련소를 팔아치우고 국고 반납한 거예요. 그러면 장정들 모아가지고 바로 전방부대 보내가 총 딱 주고 네. 싸우라 그러니까 오합지졸인 거지. 그래서 내가 과거에 이제 당뇨한테 물어봤어요. 과거에 천안연수원이 있을 때, 얼마나 교육을 시켰냐. 네. 그랬더니, 침대가 한 8, 900개? 와, 맞네. 예, 그 정도 됐대. 예. 그래서, 2박 3일로 연중무휴로 돌렸대. 와. 그래가지고 연간 수료생이 얼마냐? 한 15만 명.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지방의원들, 네. 그 다음에 당원들 있잖아요. 네. 당원들 교육을 하고 내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당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노선은 네. 무엇이고, 현재 대한민국의 정세를 무엇이고, 그걸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야. 그렇게 해왔던 정당인데, 네. 이게 학교를 없애버리니까, 당 교육이 없는 거야. 교육에 대한 어떤 투자, 이런 부분도 너무 소홀했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거지. 나타난 뭐. 거예요. 야, 이제부터 반성을 해서라도 그렇죠. 이제 제대로 되게 이제 만들어야 된다. 진짜 정신교육이 되게 중요하고, 사상교육, 예. 이념에 대한 교육, 그리고 또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 주적은 어떤 놈들인지, 네. 지하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 어떤 놈들인지, 네. 더불어 공산당의 진짜 정체성이 뭔지, 예. 그런 게, 배우가 뭔지. 그렇죠. 예. 그렇게 알아야 되고, 여기 예. 이제 그래프에서 보면은, 예. 우리 지금 국민들은, 이 정세에 대해서 볼 때 항상 대한민국 앞만 봐요. 네. 진보와 보수 사이에 뭐 이렇게, 누가 정권을 먼저, 이번에는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 보면 안 돼요. 대한민국은 이미 대한민국 밖에 있는 강력한 대한민국에 개입하려는 세력들을 고려하면서 봐야 돼. 그걸 바로 북한이죠. 네. 중국이죠. 이 세력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종북 세력, 종중 세력들과 연합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하고 네.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항상 한반도 전체를 보고 네. 이 어떤 체제 줄다리기라는 개념으로 이게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자, 그 사람들은 정말 강력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이 민노총 같은 정교조 같은 그런 좌파단체들도 있고, 신문 방송이 이미 그 장학당에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정당들도 있죠. 이렇게 완전히 하는데, 지금 우경정당이라는 거는 보면은 부실하기 짝이 없고, 그 다음에 사상전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번에도 선거할 때 사상전 안 하고 뭐 합니까? 민생전, 경제전을 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회피하는 거예요. 뭐 할 줄은 모르니까. 그 다음에 또 많은 대중들은 뭐냐면 사상을 몰라요. 그럼 자유민주주의 대부분 다 좋으냐 싫으냐 하면 좋다는 거야. 한 7, 80%는 좋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은 종북 세력, 친북 세력들이 들어가 있는 그들의 지금 그룹 안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막 줄당기고 있는 거예요. 쏘가가지고. 진보, 민주, 평화, 인권, 복지, 뭐 이런 식으로 포장하고 있으니 거기 들어가가지고 지금 주소 잘못 찾아가지고 줄다리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작아서가 아니에요. 민노총 내에도요,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많아. 네, 예. 작용화되어 있어서 그렇지. 그런데 뭐냐면은 경기동부연합, 양경수가요, 민노총을 쫙 끌고 들어가 버리면요. 네. 거기 다 그 사람들이 딸려들어가지고 힘을 보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냐면 이 대한민국의 위기의 본질은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진보, 민주, 뭐 평화 이와 같은 그들의 선전술에 완전 쏘아가지고 그들 편먹고 들어가는 부분하고 알지만 내한테 이득이 되니까 민노총에 들어가 있는 게 안 그러면 왕따 당하니까. 그렇죠. 예. 그런
네. 그 다음에 내한테 이득이 되니까. 네. 여기 있어야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내가 생존이 가능하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은 그들과 합세하고 있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김문수 위원장께서 경산호 위원장이시고 노동운동을 해보셨고 네, 누구보다 또 그렇죠. 노동운동의 대부신데 네. 아마 교수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민노총 와해 작업이 좀 밑에서 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민노총이요. 예. 과거에는 귀족노조라 그랬죠. 예. 공기업 노조, 대기업 노조 이래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뭐냐. 이제 비정규직 노조, 그렇게 이석기 경기동부연합을 지원하는 세력이 막 대거 들어가 버린 거야. 네. 그러니까 이번에 또 민노총 2대 선거에 양경수 또 된 거야. 예, 연임됐죠. 이미 왜냐면은 회원 구성도가 바뀌어 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비노조. 그 양경수도 저기 비정규직 비정규직이잖아요. 노조의 지지를 받아서 예. 단독으로. 그 걔들을 갖다 대거 이제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렇죠. 이미 회원 구성도를 바꿔버렸어. 구조를 바꿔버린다. 바꿔버리고 나니까 뭐냐면 대기업 노조들이 이제 막 이탈을 한 거야. 포스코 노조도 이탈하고 노조 이탈 많이 했어요. 네. 지금 그동안에 이 민노총이 대기업 노조, 귀족 노조를 했는데 이 귀족 노조가 이제는 막 그냥 더티한 노조가 돼버려. 더티한 노조. 근데 지금 이 노조가 이제는 뭐냐면 네. 진짜로 대한민국의 하부 읍면동을 장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로 이제 대한민국은 민노총과의 한판 승부를 해야 되는, 피하면 안 돼요. 예. 자, 이게 또 그 유명한 군자산의 약속인데, 네. 이걸 이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또 설명을 해주신다면, 이걸 알아야지 네. 그 민노총이 현재 지금 좌파들의 전략을, 작전을 다 알겠더라고요. 네. 저는 이거 딱 보고 아 이거였구나 네.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군자산의 약속을 이걸 봐야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있는 정세, 네. 10년, 20년의 정세를 알 수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북한으로부터 출발해요. 북한이 이제 북한에서는 원래 뭐냐 하면, 남한 내에 있는 주사파 정당을 인정치 않았어요. 네. 예, 인정치 않고, 이제, PD결은 독자 정당을 이제 추구했는데, 그게 이제 네. 뭐, 이래저래 해서 결국은 민노당으로 네. 2000년도 1월 달에 만들어진 거예요. 민노당은 민주노동당이잖아요. 민주노동당. 대한민국에서 민주노동당이라는 이름을 써도 되나? 노동당이면은 저기 북한의 노동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노동당. 참 진짜 내 웃기네. 예. 예, 그랬는데, 네. 이제, 김대중 정부가 되고, 네. 그 다음에 2000년도 6월 달에 6.15 네. 남북 예. 선언이 있었죠. 예. 6.15 선언이 있은 후에, 이제 뭐냐면은, 낮은 단계 연방제안과 한국의 통일 방안하고 뭐 공통성이 있다면서, 이거를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하자. 이런 네. 선언을 했잖아요. 예. 그 6.15 선언이 있고 다음 달부터 막 종북단체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야. 네. 그 만들어지면서 뭐냐면, 이제는 남한 내에 그냥 혁명이 아니고 선거를 통해서도 정권 잡을 수 있는 어떤 예. 기틀이 이제 여건 조성이 됐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좌파단체들, 종북단체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제도권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민노당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네. 한 거지. 그래가지고 2001년도 3월 달에 북한에서 이제, 물론 뭐 그 전후에 뭐 다 있었겠죠. 뭐 제가 뭐 알고 있는 게 뭐 대충 그런 거니까 2001년도 3월 달에 네. 북한의 지령이 뭐냐면 그 민노당을 네. 통일 전선적 정당으로 시키라고 지령이 내려왔어요. 네. 통일 전선적 정당이라는 거는 민노당이 주변에 있는 이 좌파 어떤 종북 친북 어떤 단체들을 다 이게 통일 전선적인 어떤 그걸 하고 네. 또 당으로 따지면 다른 어떤 정당과 연합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려고 했겠죠. 네. 그 중심 역할을 하라고 이제 제도권 정당 안으로 들어가라 그런 거지. 그렇게 해서 지금 2001년도 3월 달에 그런 지령이 있었고 2001년도 9월 달에 드디어 실행하는 어떤 출범 어떤 선언적 의미에서 군자산의 약속을
개최하게 된 거죠. 네. 2001년도 9월 달에 충북 괴산에 가면 군자산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람원 수련원에서 그 당시에 주사파의 전선체인 전국연합의 대표자들이 한 700여 명 정도 거기서 모였어요. 모여가지고는 결의를 했는데 그게 3년의 계획, 10년의 전방이라는 어떤 주제입니다.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그런데 사실은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구체적으로 보면 3년 내에 광범위한 대중조직화를 통해 네. 민주정당 건설로 10년 내에 자주적 민주정부란 말은 주한미군을 그러니까 반미자주야. 그래 주한미군을 미국을 몰아내고 이제 하는 자주적 민주정부는 종북정당을 말하는 거지. 종북정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북한과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인데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좀 쉽게 이야기하면 민노당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민노당에 들어가서 3년 내에 당권을 장악하겠다. 네. 주사파가. 예. 그다음 두 번째는 당권을 장악한 후에 세력을 키워서 10년 내에 이 종북정당을 정부를 구성하겠다. 네. 그러니까 대선에서 자기들이 어쨌든 이건 승리하겠다는 얘기고 그런 후에 뭐냐면 북한하고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0년 내라는 말은 네. 2012년도 총선 대선을 의미하는 거지. 그 문재인 때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2012년 대선. 아,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하고 붙은 이정기랑 그때. 그게 바로 이미 이때의 목표가 정해진 거야. 예. 정해졌는데 왜 2012년도냐 하면 바로 그 김일성이가 태어난 백돌되는 해. 예. 그래서 그 북한에서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2012년도는 사회주의 수령님이 한평생 소원이었던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뭐 대문을 여는 뭐 해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이야기하면 또 범민련이라든가 이런 종북단체들이 거기에 또 화답을 해가지고 뭐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위해서 네. 일로 매진하겠다, 최선을 다해서 뭐 싸우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게 약속한 게 바로 군자산의 약속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니 민노당이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정당인데 네. 3년 안에 당권을 장악하겠다는 건 이해 간다 이거야. 네. 그거야 자기들 내부 사정이. 예. 그런데 2012년도 10년 안에 정권을 잡겠다?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정당이 네. 10년 안에 어떻게 정권 잡나요? 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습게 봤거든요. 네. 그때 2012년도, 11년도까지만 해도 그게 안 보였어, 나는. 그런데 11년도 말이 딱 되고 야권 연대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딱 보니까 야, 이거 되겠는 거야. 그러니까 2012년도에 야권 연대 실제 실행이 되고 그다음에 총선에서 네. 통진당이 10.3% 얻는 걸 보니까 이야, 10.3%에 얻은 통진당과 그다음에 문재인을 앞세운 민주당이 야권 연대를 해서 대선에 임한다? 되겠더라고요. 이석기와 문재인의 공동정부가 현실적으로 이제 되겠어요. 거기다가 문재인이 뭐라 그랬어요? 캐치프레이즈가 사람이 먼저다. 네. 북한의 주체 사상을 그거를 의미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대선 캐치프레이즈 쓰고 그 다음에 대선하기 한 3개월 전인가 몇 개월 전에 8월 달인가 2012년도 8월 달에 김대중 대통령 3기 추모식에 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은 국가연합 통일 방안이에요.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으로 이 통일을 실현해서 이 김대중 대통령이 꿈꾸었던 그것을 꼭 실현하고 싶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을 통일하겠다는 거를 밝혔다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금 이미 통진당 내에서는 뭐 코리아 연방이니 이런 연방제 통일 방안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네. 뭐 그거는 뭐 무르나 마나. 이석기와 그 다음에 문재인도 연방제 통일 방안에 동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둘이가 합해서 정권을 잡으면 그거는 바로 그냥
북한 체제로 직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 문재인도 지가 연방제 통일을 한다고 공공연하게 그랬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얘기했어요. 야,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지금 공동정부를 구성하면은, 그거는 뭐, 뻔할 뻔짜죠. 그냥 바로 북한의, 적화 통일로 이제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그렇게 됐으면은, 이석기하고 문재인이가 공동정부를 구성하면은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이석기가 잡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배후에 강력하게 이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한 1500개의 좌파단체, 범민련, 진보연대, 실천연대, 이와 같은 단체들이 다 통진당하고 연결이 다 돼 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좌익운동, 혁명운동을 한 어떤 이게, 경력이나 능력이나 뭐 이런 혁명의식 정도를 봐도 비교가 안 되잖아요, 민주당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은 그냥 끌려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 다음에 범민련이나 모든 어떤 단체들의 문건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통진당, 그래, 민노당이 민주당을 견인해야 된다고 다 나와 있어. 견인해야, 이끌어가야 된다. 시민단체는 전부 다 그 당시 민주당 편이 아니고 민노당 또는 통진당과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민주당은 어설프다 이거지. 어설프지. 그러니까 이 혁명의식이 강한 민노당과 통진당이 민주당을 견인해야 된다고 돼 있으니 만약에 그 둘의 어떤 공동정부가 구성됐더라면 바로 그거는 통진당이 정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결국은 정권 잡는 거와 마찬가지의 결과를 낳았죠. 근데 그때 기적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요. 그렇죠. 근데 그 어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이전에 총선 직후 5월 달에, 4월, 5월 달에 통진당 내부에 이제 비례대표 선출 관련해서 부정투표가 심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PD 계열과 엄청난 싸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5명을 막 고소고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언론에 그게 다 노출이 됐죠. 2-3개월 정도 막 언론에 계속 대서특필이 된 거야. 지금 통진당 내부가 이렇고 뭐 옛날에 1심의 사건이 왕재산 사건이니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거 그게 실체가 다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지지를 철회했지. 그러니까 10.3%에 이르던 통진당 지지율이 2% 3%까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민주당에서 기다려보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제 야권연대를 깨더라고요. 그래서 문재인 단독으로 출마를 했고 이정희도 따로 출마를 했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뭔가 야권연대가 깨지고 개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이가 사실은 오전에 박근혜 후보를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오후에 이제 노인네들이 막 뛰쳐나와가지고 이제 겨우 골든크로스 일어났어. 하나님의 기적이 됐죠. 저는 그때 만약에 그 상태로 만약에 비례대표 부정투표 내부 그런 소란이 없었으면은 아마 대한민국 그때 넘어갔죠. 자, 주사파 실체증은 이종철 전 고대총학. 그때 이종철이라고요. 고대 총학생회장 했던 분이에요. 분인데 이분 내가 접촉해 보니까 참 사람이 진실되고 인간적으로는 참 굉장히 괜찮은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전향을 했는데 전향할 때 그 주사파 그 운동권 내에서 이제 막 떠나지 말라고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이제 그들과 이제 결별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바로 지금 통진당 내분 사태가 한참 일어나던 그 시점에 TV조선에 나와가지고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통진당 내부가 누군지 잘 알잖아. 이석기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주사파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 그거를 이제 증언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종북 세력, 주사파의 실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통진당의 지금 당권파가 누구예요? 이석기 경기동부연합이죠. 예, 예. 그걸 두고 하는 말이에요. 주사파 중에서도요, 또 뭐 그냥 그렇고 그냥 묻어놓고 지나간 사람도 있고, 이 사람처럼 철저한 혁명의식에 따라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북한 체제로 끌고 가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바로 경기동부연합 이 멤버들인데, 이제 그 실체를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은 종북 세력이라 그래도 에이 그 정도 너무 심하게 좀 이렇게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 예. 그래서 북한이 어느 정도 우호적이거나 예. 김일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종북 세력 주사파는 자기가 볼 때 철저히 북한의 지령에 따라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입니다. 대한민국을 혁명하겠다는 세력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을 주체사상의 조국, 북한과 같은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혁명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해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만드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김정은을 통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김정은을 통일 대통령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는 이게 가장 지금도 유효한 지금도 말입니다. 예. 유효하죠. 이제는 이재명을 통해서 얘들이. 그렇죠. 예. 와. 충북 동지회 사건 때 지금 충북 동지회가 바로 그 북한의 네. 이 공작기관에다가 네. 질문을 했죠. 이번 김지사를. 네. 예. 민주 진보 어떤 대권 후보로 이재명이를. 이재명이를 예. 후보로 이제 될 수 있도록 좀 네. 본사에서 지원해 달라. 네.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네. 이재명 어떤 후보가 대권 후보가 되려면은 아직 좀 넘어야 될 산이 많다. 통일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아직 결론 내리기 이른 것 같다. 이런 말을 했거든. 통일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통일 대통령이란 말이 네. 통일이 됐을 때 대통령이 된다는 의미가 아닌 거로서 나는 이해가 돼. 북한에서 그렇게 쓸 리가 없어. 그러면 통일을 시키는 대통령으로서 예. 김정은 대통령이 되도록 네. 통일을 대한민국을 끌고 들어와서 예. 통일시키는 대통령으로서의 이 자격이 있나 없나, 예. 능력이 있나 없나. 예. 그 정도로 충성스러운 어떤 면이 있나.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 왜냐면 얘는 또 주사파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386 출신이 아니니까 예, 좀 그걸 봐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그렇죠. 그 자세라든가 능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거 하고 이제 그런 사명감이 있나 없나 이제 검증하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근데 어쨌든 후보가 됐잖아요. 됐죠. 후보가. 그러니까 아마 북한에서는 이제 내락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오케이. 야, 이제 오케이. 정말 저기 보니까 그 쌍방울 통해 가지고 대북 송금도 많이 하네. 저놈 그래도 지금 저수지가 많은가 본데, 야, 돈 이렇게 우리 북한을 지원해줄 애가 좀 하는 거 보니까 싹수가 될 것 같아. 싸가지가 됐으니까, 야, 쟤 좀 밀어봐, 이제. 뭐 이런 건가요? 뭐, 그렇게. 야, 그러니까. 진짜. 충성자금? 충성자금, 예. 충성자금이. 돈 마련 잘하니까, 이제. 야, 어쨌든. 0.7%로 어쨌든 이겼어요. 0.7%. 이거는 저는 그거 아니었으면 진짜 끝났다, 진짜. 저는 이 대선 전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예. 우리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우리 김철원 교수하고도 대선 전에 바로 며칠 대선을 앞두고 너무나 참 절망적이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랬더니 이재명 체제가 들었으면은 아마 정권 임기 내에 아마 적화 통일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재명 체제가 들어섰으면은 아마 한 1년 안에 아마 적화 통일이 완성될 거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그 기반을 다 닦아놨거든요. 기반을 닦아놨으니까. 완전히 닦아놨어요. 고속도로를 만들어놨으니까. 다 다뤘고 법률까지도 다 만들어놓고 남북 관계 발전법이니 뭐니
아니, 이거는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나는 계속 이제 뭐, 그 관계 법들을 쭉 보니까, 아, 이게 다 닦아놨더라고. 문재인 5년 동안에 법률 바뀐 게 4,025건, 조례는 8만 건, 명령도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요거를 구조적으로 다 이미 전복하도록 다 만들어 놓고, 이제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이제 그래 된 상황이거든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이제 만약에 이재명이 됐으면 그때 제 생각으로는 1년 안에 아마 적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임기 개시와 함께 네. 공항과 그 다음에 항만이 네. 사람들을 필터링 할 것으로 봤어요. 이제 사람들 많이 그냥, 국외에 탈출을 하는 사람이 생길 테니까. 네. 돈 있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그걸 못 갖고 나가게 아마 다 이렇게 하면서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끔찍하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통일이 되는 과정이, 그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통일 딱 시키는 게 아니고, 이미 딱 해가 초기부터 그냥 쫙 끌고 들어가는 거지. 그렇게, 나는 그렇게 본 게 그냥 우연히 하는 추주증이 아니에요. 그 조국이라는 사람이 2010년도에 쓴 진보집권 플랜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오연호하고 같이 쓴 건데, 조국이가 이제 답을 했는 건데, 이렇게 정권 잡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있다가 정광석화처럼 1, 2년 내에 완성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정권 잡고 나서 국정원 이렇게 메인서버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막 광풍을 불었잖아요. 초기부터 그게 바로 조국이가 이제 쓴 진보집권 플랜에 나온 그대로 그냥 한 거예요. 준비했다가 그 다음에 정광석화처럼 체제 개혁을 해야 된다 나왔다고요. 근데 바로 헌법까지도 개정하려고. 그렇죠. 헌법 개정했는데 그때가 이 사람들이 약간 안 맞았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더불어민주당도 그 내에 보니까 그 헌법을 개헌할 때 자유자를 뺐다가 넣었다가 했잖아요. 처음에 자유자를 뺐다가 몇 시간 뒤에 넣었거든요. 그때 내가 어떤 자료에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내 국회의원 중에 60%가 자유자 빼면 안 된다 그랬어. 40%는 빼야 된다 그러고. 그럼 자유자를 빼는 것은 인민민주주의를 염두에 둔 거고. 그 다음에 자유자 빼면 안 된다는 건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때는 이제 약간 그랬던 거지. 그랬는데 그때가 2018년도 2월이잖아요. 평창 올림픽이 있었을 때는 이미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국회야, 이게. 맞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확 더 바뀐 거는 뭐냐. 2020년 4월 총선이잖아. 이때 확 그냥 좌파 정당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 당시에 그래도 더불어 공산당 내에서도 그렇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해서 좌파라는 어떤 그런 자경적인. 좀 좌파, 자경적인. 그렇죠. 근데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틀 내에서. 그렇죠. 자경적인 어떤 그 진보적인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2020년 2020년 통해가지고는 완전히 확 바뀌어. 확 그냥 다 그냥 진짜 공산당으로 다. 아니, 그 내에도 일부 있어요. 있기는 한데. 그래도 대부분은. 이제 뭐가 있냐면 그런 사람들은 꼼짝도 못하고 장식품 정도의 역할만 하는 거지.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때 뭐냐면은 가장 이런 헌법이 바뀌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교계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어떤 때가 되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처음에 이 도대체 헌법이 뭔가 해가지고 봤더니 이게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변호사한테 이 지금 법안이 뭐가 문제인지를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걸 써준데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가 그걸 전단지를 만들어가 전국으로 다 뿌린 거야. 뿌려가지고 지금 이게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어. 그 다음에 교계 단체들이 참여해가지고 이거를 전단지 뿌리면서 이런 헌법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당, 그때 이제 무슨 당, 새누리당이었나? 예. 그 내에서도 이제 반대 운동이. 그 당시에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거기서. 홍준표가 대표일 때. 홍준표도 그때 당시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민주당에서 헌법 개헌안을 내니까 우리도 헌법 개헌을 준비해야 되지 않냐고 이런 아마 입장을 했다가 나중에 그 내용을 알고는 아마 반대를 했는지 그거는 내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헌법 개정이 저지됐어요. 정말 천만다행으로. 만약에 됐으면 대한민국 끝났습니다. 그때. 근데요, 만약에 그 헌법 개헌안 발의를 그때 아니고 초기에니까 분위기가 조화가 80% 문재인 지지율이 있을 때 그걸 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내 이런 다수가 자유자 빼면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게 저지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만약에 그게 2020년 4월 총선이 지난 180석이 된 상태에서 만약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으면은 그 초기에 만약에 그랬으면은 굉장히 위험했죠. 위험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이낙연 지지자들, 그 이재명 세력은 구통진당 세력이다. 이렇게. 그거는 이제 민주당 게시판에 네. 그때 왜 이번 2022년 대선 전에 이제 뭐 그때 경선이 있었잖아요. 네. 경선 때 아마 그런 게시판 내용이 막 많이 이제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지금 기존에 있는 민주당 세력들, 네. 민주당 세력들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 그룹들이 네. 이제 구통진당 세력들이라고 네. 하면서 이제 막 굉장히 이 반발하고 막 갈등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많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요. 뭐가 있었냐면은, 비례대표당인가 있었죠. 네. 위성정당이라고. 위성정당이 있었죠. 열린민주당, 뭐 이런 놈들. 그 열린시민당. 열린시민,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더불어시민당. 더불어시민당. 더불어시민당이라는 게 있는데, 가만 보니까 그때 전부 다 이재명파가 더불어시민당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경기동부연합 이 지지자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어떤 과정을 들어갔지? 네.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위성정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들어가가지고 선거 끝난 후에 합당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쑥 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 과정이야. 그러면 이 과정이 얻은 선례가 또 있어요, 이게. 비슷한 게. 2012년도 총선 전에 바로 그게 있었어. 그거 혹시 알아요? 문익환 목사 아들. 문성근이. 네. 문성근이가 네. 2010년도 5월부터인가 뭘 만들었냐면, 네. 100만 밀란 운동을 일으켰어요. 네. 전국 다니면서 옛날에 이제 동학 농민난 네. 했을 때처럼 밤에 촛불, 막 횃불 들고 있잖아요. 네. 제폭 꾸민 하는 식으로. 네. 이명박 쥐박이 그러고 막 척결하자 그러고 막 이렇게 현수막 걸고 막 데모를 지역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1년까지 이거를 데모를 전국에 다니면서 했어. 100만 밀란. 100만 밀란을 통해 100만 명의 회원을 모으겠다, 이거야. 나는 100만 명 모을 모양이다 싶었더니 한 1년 뒤에 얼마 모았니? 20만을 모은 거야. 20만도 많네. 많이 모은 거죠. 네. 20만을 모아가지고 모으자 말자 뭐냐면 문성근이하고 문재인이하고 둘이가 이제 그거를 정당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 거예요. 8월 달에. 8월 달에. 네. 들어가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시민통합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시민통합당. 거기 이제 완전히 그동안의 좌파들을 완전히 이제 정치권 안으로 넣기 위해서 준비 정당을 하나 만든 거지. 시민통합당을 만들었어요. 그거 처음 듣죠? 예. 시민통합당을 만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민주당 보고 뭐냐면 합당하자 그랬어. 그럼 여기 시민통합당은 국회의원 한 명 있어요, 없어요? 없어. 네. 제로인데. 네. 민주당 보고 네. 합당하자 그러면서 지분은 달라. 6대4. 6대4. 이야. 시민통합당. 나간 거네, 나간 거. 시민통합당은 4. 야. 민주당 6. 네. 그런데 민주당이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 받아들였을 것 같아. 당연히 받아들이지. 예. 이건 뭔가 무서운 뭐가 있는 거지.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완전히 강성 운동권이 있잖아요. 예. 민주당 안으로 완전히 대거 들어가게 된 계기야. 야, 그런 식으로 야금야금 먹는 거죠. 먹는 거구나. 이게 뭔가 다 꼼수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1, 2% 차이로 예.
결정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완전히 격전지.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데는 이제 예. 또 이게 예. 어마어마한 거라고 어마어마한 예. 거. 그러면 민주당이 이제 40%가 날아가야 되잖아, 공천. 네. 예. 근데 의식이 괜찮은 사람을 날려보내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이야기해 줄게요. 네. 그러면 이 민주당 내에서 네. 여기서 이제 이미 통진당을 통합한다는 거는 이미 예정이 돼 있고 북한의 지령사항이니까 민주당을 그러면 통진당하고 야권 연대를 하려고 하니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네. 있었겠죠. 예. 근데 이 반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제거하는 방법이 바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민주당 내에서 논의를 한창 했어요. 예, 통진당하고 한 당으로 만드냐. 아니면은, 그렇게 연대만 하는. 네. 이 논의가 있었는데, 네. 문재인은 통합하자 그랬어. 이석희하고 한 당으로 만들자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반대한 사람들이 많아. 안 된다, 그거는. 그래도 정체성이 다른데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논란이 많았거든. 결국은 북한이 교통정리를 해준 거지. 연대하라. 북한이요? 야. 이렇게 된 거야. 예, 그렇게 됐는데, 연대를 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졌는데,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 민주당 내에 야권 연대조차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거를 몰아내고, 이제는 더 강성이 쫙 들어가야 되니 그게 시민통합당을 만드는 그 과정이 1년 반이 걸린 거야. 1년 반이 걸렸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그 과정을 다 1년 반을 거쳐가지고 민주당을 개편하는데 1년 반이 걸렸어. 그래가지고 언제 완료됐냐면 2011년도 12월 16일 날. 네. 12월 16일 날 그게 딱 완료됐어. 그게 민주통합당인 거야. 시민통합당을 통합했다 이거야. 네. 그래서 민주통합당이 돼. 그런데 그 3일 전에 뭐가 완성이 됐냐 하면 민노당이 국참당 끌어들이고 진보신당 끌어들이고 그 북한의 지령만큼이나 그 통진당 통합진보당이 완성된 게 언제냐? 12월 13일인 거야. 12월 13일. 통진당이 만들어진 건 12월 13일. 네. 민주통합당이 만들어진 건 3일 뒤인 12월 16일. 그래서 딱 준비시켜 놓고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다음 총선 바로 한 달 전에 둘이가 딱 원탁회의 있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원로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국회 식당에서 조촐하게 아무도 모르게 야권연대 결성식을 하고 통진당을 적극 밀어주는 거로 의석도 후보 단일화 시켜가지고 해가지고 총선에서 13석 10.3% 220만 표를 얻어가지고 딱 해주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지. 지금 이재명이가 비명계 쪽을 갖다가 다 쳐내는 그런 작업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이 야권에서는 통진당 부활이 현실화되냐고 하면서 그 방금 말씀하신 더불어공산당 말고 그 나머지 그러니까 통합하는 하는 걸 통합하는 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네요. 그때 그 과정이 그대로 지금 그대로 또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거를 언제 알았냐? 다 2011년도에 내가 다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태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걸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국민들 아니고 이제 아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해도 못 알아먹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 똑같아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이거 오늘 오늘 며칠이야? 오늘 12월 6일이잖아요. 오늘 기사예요. 오늘 기사. 오늘 기사인데 통진당 부활 현실화되나 하면서 이제 그 통진당의 후신 진보당, 정의당 뭐 하여튼 이런 애들 전부 다 모이고 민노총이 또 그쪽으로 또 자 보세요. 지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정의당은요 PD 계열이 만든 정당이에요. 진보신당 후신이 정의당이잖아요. 정의당이 지금 뭐냐면은 주사파 정당한테 이제는 먹히는 거래? 먹히는 거지. 아니 조정당하는 거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지금 노선이 없는 그만큼 뭐냐면 경기동부연합이 이미 대한민국에 이제 이미 정치계를 완전히 좌지우지하는 완전히 컨트롤 타워를 갖게 됐다는 그럼 거죠. 아까 방금 말씀 이쪽도 경기동부연합. 그 이재명이도 경기동부연합.
개딸도 경기동부에. 개딸도 하여튼 그 배우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있잖아요. 예. 이재명과의 원래 경기동부 연합은 오랫동안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2010년도부터 야권연대 했으니까. 네. 그래 놓고, 그 다음 개딸당이 또 배후에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당 안에도 들어가 있고. 네. 그래서 지금은 뭐, 당 안팎이 이제 완전 그런 세력들을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이낙연계나 이런. 비명계 쪽으로. 그렇게 다 쳐내고. 비명계 안에는 보면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제법 있어요? 있죠. 있어요? 있지. 힘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 꼬랑지 팍팍 내리고 그래서 그래요?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는 지금 뭐 국민의힘당이 뭐 우파 정당이라 하지만 저는 잡탕 정당 비슷하게 보고 그다음에 민주당 내에도 호남에도 보면 반공 세력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국민 내에도 다 그런데 왜 속아서 이게 잘못된 어떤 그 그룹에 들어간 거 적어도 이거는 이탈해서 새로운 전선을 만들자는 거야. 제 생각은 지금 그냥 단순하게 정당 간의 대립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종북 세력에서 정치권이 완전히 넘어가서 오늘 체제가 진짜 넘어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거기서 이탈해서 새로운 어떤 정계 개편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낙연 탈당하세요. 이낙연 탈당해서 새로운 또 자유민주주의 틀 내에서 좌파. 그렇죠. 그렇게 해야 예. 우리가 뭐냐면은 대한민국이 이제 선거 때마다, 총선 때마다, 대선 때마다, 지방선거 때마다 이렇게 공포스러운 이렇게 상황을 맞았어야 되겠나. 우리가 이제 적어도 지역적인 그런 뭐 연고나 이런 것 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정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틀은 공고하면서 그 내에 여당과 야당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정권을 잡는 이런 거로 가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가면요 결국은 우리는 북한한테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요 자료는 아까 다 이야기한 거니까 네. 그냥 제가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는데 어쨌든 민노총이 양경수가 경기동부 연합 출신이고 이석기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요놈이 연임을 했다. 연임을. 그래서 민노총이 잡아먹혔다. 근데 그 민노총은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인데 교수님 말씀으로는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이라서 대통령께서 사법부를 뭐 자주하지 못하고 또 입법부를 자주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민노총은 사법부에도 뭐 법원 노조라든가 이런 놈들이 있고 또 공무원 노조가 민노총에 있고 또 언론 노조 얘들도 민노총이고 대한민국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전부 다 민노총이 다 가입됐다. 그렇죠. 그러면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권력이 센 놈이 바로. 아니, 그러니까 정부를 좌지우지하는 거죠. 네. 정부만 좌지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다는 말씀이시고요. 다음 거 보면은 예, 요거 있잖아요. 요거. 보고 드릴까요? 거기에 설명이 잘 되어 있죠. 이거 볼까요? 예. 예. 뭐냐 하면은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걸 상권 분립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입법부 안에도 입법부 공무원도 또 행정부 공무원, 또 사법부 공무원도 다 보면은 공무원 노조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이 연결돼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민노총의 16개 산별 노조 중에 하나예요. 공무원 노조가. 그러니까 공무원 노조에 관한하는 상권 분립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부에도 들어있죠.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제주도까지 다 연결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사법부 공무원들이 다 거기 연결이 돼 있으니까. 심지어는 선관위까지도. 아니, 공무원들이 왜 민노총에 가입했나요? 그거는. 골 때리는 놈들이네. 근데 처음에 아마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했거든. 노무현입니까 또? 그렇지.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전공로 이거를, 결성되지 못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결국은 실패했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공무원 노조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결국은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 한 몇만 명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다 박혀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중요 정보가 민노총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네.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거기다가 또 뭐 있나 교육, 정교조도 산별노조의 하나거든요. 대한민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교사 거기가 다 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교육 교수도 있죠.
그다음에 언론 노조. 언론 노조. 그것도 또 산별 노조의 하나잖아. 그렇죠. 그리고 KBS, MBC, SBS, 뭐, YTN까지 쫙 다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KBS 겨우 하나 이제, 네. 지금 이제, 진지를 차지했다고 네. 좋아하는데, 네. 지금 이미 다 장악당한 상황이었다는 걸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업들, 여기 보면은 건설노조, 야, 뭐, 현대건설, 네. 무슨 삼성건설 다 돼 있죠. 그 다음에 금속노조, 조선, 현대조선, 무슨 조선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거기에다 뿐만 아니고, 비정규직 노조, 택배 노조까지 네. 다 들어가 있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이 16개 산별 노조에 있는 이 조직망 지금 120만 명이거든요. 네. 이것만 해도 대한민국을 거의 좌지우지하고 있고 대통령 끌어내리겠다 그러잖아요. 아니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할 때 네. 민노총이 앞장섰어요. 그렇죠, 돈 그렇죠, 대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는 게 성공했어요, 애들이. 성공했죠. 예. 네, 맞아요. 골 때렸나? 골 때렸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내년 이제 총선 뭐 전부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본부를 이미 벌써 만들었고 네. 전국 조직을 만들고 있고 네. 그래서 내년 총선 전이나 아니면 후에 이르기까지 아마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엄청난 소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예, 충북 동지 얘기했으니까 네,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예. 네. 그리고 예, 충북 동지는 넘어가기로 하고 네. 예, 이제 요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예, 체제 전쟁을 필승하는 비법은 바로 이것이다. 네, 이걸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여기 이제 마지막 자료로서 네, 네. 결국은 지금 대한민국이 이 지금 아까 그 그래프에서도 보셨다시피 체제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은 너무너무 강력한데 네. 북한과 중국 그 다음에 남한 내에 있는 종북 세력 네. 그 다음에 또 이 세력들이 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부분을 장악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당기고 있는데 네. 비해서 지금 대한민국을 체제를 수호해야 될 주체가 누구예요? 공무원들 아닙니까? 공무원들이죠. 예. 국정원, 네. 검찰, 경찰, 네. 군, 그 다음에 일반 공무원들까지 다 국가 수호해야 돼. 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국가 수호 안 해. 왜? 정치 중립이라는 이유.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옛날에 80년대, 90년대는요, 공무원들이 걱정 안 했어, 그거. 왜? 반체제 세력이 대학가에 있었지, 정치권에는 안 들어가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뭐, 그거를 정치 중립이라는 의미에는 이렇게 크게 그게 구속되는 게 없었는데, 지금은 얘들이 다 지금 정당을 장악해버리니까. 이 사람들 딱 잡으려고 그러면 정치 중립에 위배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들어갔을 때 국정원 직원들 수백 명 조사하고 수십 명 구속시키고 해가 지금 연금도 다 박탈당하고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했잖아요. 정치 중립 프레임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이미 정당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뭐냐면 공무원들은 꼼짝을 못해. 그걸 한번 겪고 나서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정권이나 정부가 죽느냐 사느냐에 결심을 해야 되는데 결심을 안 하고 공무원들 공무원들은 어떻게 만약에 처벌받으면 온 가족들이 다 네. 피해를 입는데 용기를 낼 수 있겠냐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 이르러가지고 공무원들 꼼짝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꼼짝 안 하고 있어요. 정교 분리 때문에. 정치에 가냐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지식인들이, 교수들이 이런 사람들 가만히 있어. 그 다음에 기업인들이 가만히 있어. 혹시나 피해볼까봐. 그 다음에 직장인들이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결국은 뭐냐면 이 체제를 수호해야 되고 자유민주주의가 꼭 있어야 될 사람들이 이 체제 수호를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모르는 척하고 심판석에 올라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 체제를 당기는 사람, 애걸복걸 하는 사람은 옛날에 6.25 전쟁의 공산주의의 위험성을 아시는 노인네들이나 군인들이나 이제 연금 받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피 터져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대한민국의 체제의 수혜층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내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당기는 쪽은 저렇게 강력하게 당기고, 막 그 다음에 우리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데 비해서 우리는 뭐냐면 정부도 가만히 있고, 열중샷. 그 다음에 기업도 열중샷. 안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어떤 게임이라면 대한민국은 이제 무너지죠. 그럼 방법은 뭐냐 하면은, 첫째는 이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체제를 수호해야 될 주체들이 각성이 일어나요. 아, 이게 대한민국이 이제 이런 상태라면 넘어간다. 적어도 내 재산과 내 생명과 나의 아들과 딸, 손자들이 살아가야 될 대한민국이 북한 체제로 통일이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뭔가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각성이 일어나야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네. 윤석열 정부를 도와주는 게 아니야.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라고. 나를 지키는 거지. 그렇죠. 나를. 네. 진짜 공무원들 보세요. 예, 지금 예. 공무원들이 그 공무원 취임식 때요. 누구나 다 해요. 네.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선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네. 예. 그 다음에 국가를 수호하겠다고 선서한다고요. 그렇죠. 예. 그럼 국가 수호한다 했으면 국가 수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왜 안 하고 가만히 있냐. 왜 안 해, 이 새끼들? 그러니까 정치 중립이란 프레임인데 사상 중립해버리는 거야. 아. 그 이거는 뭐냐면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인 거예요. 근데 왜 월급 주냐 공무원들한테. 국가 수호하라고 월급 주는데 국가 수호를 안 하면 이 월급 준 사람들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행동해버리는 거지. 있을 수 없다 이거죠. 맞네. 예.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을 깨울 거냐는 거야. 네. 일반 국민들도 깨우고 기업인도 깨우고 그다음에 공무원 그다음에 종교 뭐 이렇게 지도자들이나 다 이걸 깨워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위기에 왔다는 걸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국민들이 이런 책처럼 뛰어났습니다. 이런 책처럼 정말로 뭐냐 대한민국의 위기가 왔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간단 명료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 네. 근데 그 스토리가 그냥 거짓이나 뭐 뻥이 아니고 네. 진실에 기반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 냉정하게 그거를 알려줘야 돼요. 두 번째는 이 팩트에 근거한 내용이 간단 명료해서 일반 국민들이 그냥 쉽사리 전파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그래야지 이제 전파력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한 100페이지, 200페이지, 300페이지 책을 읽어야지 이해될 수 있다면은 대중운동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솔직히, 예. 이제 저도 이제 우리 우파 진영에 있는 분들 이제 책 냈다고 해가지고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좀 홍보 좀 해달라고 방송을 하자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동안에 내가 이제 거의 다 해줬어요.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송해줘서 고맙다고 예. 저한테 책 한 권씩 이렇게 맞아.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책 솔직히 집에 그냥 갖다 놓고 안 읽어. 장식용으로 갖다 놓고 못 읽죠, 뭐. 수백 페이지 되는 거예요. 수백 페이지. 그렇죠, 300페이지, 400페이지. 맞아. 근데 얼마 전에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거 주신 거 이거는 30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그냥 지하철에서 한번 쓱 읽으면 끝이야 이게. 그렇죠. 그렇게 돼야만 이 대중운동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네. 또 뭐가 있냐면, 이와 같은 내용을 읽고 의문이 일어나야 돼. 아, 큰일 났네, 이거. 네. 이야, 이러다가 조지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전달돼야 돼. 대중운동이 일어나려면. 제가 경험해본 바가 그래요. 이 사람 생각 다르고 저 사람 생각 다르고. 다르면 안 돼, 안 돼.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5,200만 명의 국민들이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처한 위기 현실이 똑같이 전달이 돼야 돼. 다르게 전달되면 안 돼요. 그다음 전달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돼. 반복적으로 전달돼야 돼. 그래서 캐치프레이즈로도 전달되고, 그 다음에 강의로도 전달되고, 유튜브로도 전달되고, 소책자로도 전달되고, 이렇게 돼가 계속 반복적으로 전달돼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그거를 성공해본 경험이 2012년도 군 강의를 했어요. 네. 했는데 정훈 장교부터 해가지고 모든 군부대를 강의를 했는데 제목이 똑같았어요. 종북 세력의 실체와 위기의 대한민국. 그 주제를 가지고 거의 100군데 정도를 쭉 똑같은 강의를 했더니 막 불이 일어나더라고요. 불이. 야, 종북 세력이 뭐야? 그러면서 서로 술자리에 앉아가도 막 대화가 되는 거예요. 왜?
들은 부대도 다르고 시점이 다른데도 내용을 똑같이 숙지를 하다 보니까 막 이게 거기서 경론도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강의한 거는 한 분씩인데 자기들끼리 막 토론이 일어나고 막 해가지고 막 불이 일어나는 걸 내가 겪었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이제 그렇게 겪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도끼로 나무 밑둥치를 100번, 1000번 똑같이 쳐라고 그랬잖아요. 한 번 툭 하고 말면 안 돼요. 계속 해요. 지금 이 체제 정쟁은 이번 총선의 문제가 아니에요. 총선을 지나서 다음 대선, 그 다음에까지. 이게 지금 대한민국 내 국민이 완전히 확 그냥 혁명적으로 바뀔 때까지 지금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문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이나 이 좌파 정부, 그동안 김대중이나 노무현, 얘들이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길 안 바라는 거야. 그렇죠. 깨어나면은 못 깨어나게 자기들이 해야지. 정권을 잡지 못하니까 못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진짜 문화예술이라든가 기타 우리 젊은 친구들이 또 안보관이 없도록 만들고 군대도 당나라 군대 만들고 그렇죠. 하여튼 계속 그런 식으로 했는 거예요 지금. 맞아. 근데 다행히 우리 10대, 20대, 30대 애들 여론조사를 좀 해보면은 그래도 얘들은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일본 만화라든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또 미국 쪽에 그 관련되는 거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또 인터넷에 들어보니까 본인 스스로 또 각성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약간 우리가 희망적인 부분이니까 그런 친구들한테 이 책을 갖다가 많이 또 이렇게 좀 전파해주면 그럼요. 부음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이 운동이 일어나면서 어떤 분들이 그 대학생들한테 좀 뿌리라 그러면서 막 책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후원금을 내가 책을 사주면서 좀 자기는 못 뿌리니까 좀 대학생들한테 뿌렸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대학생들이 앞으로 이제 그거를 또 뿌려준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서울대, 연대, 고대부태가 전국의 대학에 좀 이렇게 전파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대학교 그리고 그다음에 또 지금 대전에도 보면 대전이나 이런 데도 보면 군부대한테 좀 이렇게 군인들한테 전파하도록 하겠다고 지금 그런 것도 일어나고 있고 교회 쪽으로도 지금 이런 뭐 사가지고 교인들에게 청년들에게 뿌리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운동이 처음에는 뭐 책자 하나인데 이게 허접하지 않나 뭐 이거 가지고 그러죠. 아닙니다. 이게 진짜 무기다. 네. 간단 명료하게 쉽게 이제 읽을 수 있으니까. 요즘은 청컬러 싸우는 그런 세대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이게 이제 또 우리 지하철이나 뭐 학교 앞에 가보면은 어떤 분들이 전단지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단지는 그냥 예의상 받고 그냥 잠깐 딱 보고는 버리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책을 한번 주면은 버릴 수가 없을 것 같아. 맞아요. 쓰레기도 못 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단지가 아니니까. 그냥 한번 집에 가져갈 것 같아. 보든 안 보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자, 여러분들, 공산하러 가는 대한민국, 국민들 모르는 사이 공산하러 가는 대한민국. 국정원에서 한 17년 정도, 국정원 교수님을 하신 이천 교수님께서 한번 우리도 체제전쟁, 좌파에 맞선 체제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책을 만드시기 위해서 출판사도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이런 책은 기존의 출판사에서 안 내주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교수님께서 직접 대추나무 출판사를 직접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책을 내기 위해서. 근데 이거 뭐 금서나 이런 건 아니죠? 아니죠. 이거 완전 승인받은 거죠? 당연하죠. 놀래라. 근데 이 대추나무가 왜 대추나무인지 알아요? 왜 대추나무예요? 다른 사람들이 버드나무? 대추나무? 이러시더라고. 근데 이게 대추나무가 박정희 대통령의 어릴 때 별명이 대추나무 방망이였대요. 그래요? 아주 단단한 야물다고. 야물다고. 그 특히 대추나무가 벼락을 맞으면 더 단단해진대. 그래서 이제 교수님 경상도시구나. 그렇죠. 야물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제가 경북 의성. 경북 의성. 촌놈. 역시 TK가 나라를 구해요. TK가 나라를 구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판매처가 010-8799-1500. 여기 전화하면 누가 받아요? 우리 직원이 받습니다. 직원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사모님입니까? 사모님이자 직원이자. 왜 또?
예. 예, 아니, 뭐. 왜냐하면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어. 그런 가족 경영을 해야지. 아니, 뭐. 그러고 참 이게 네, 이 출판사를 해보니까요. 예. 특히 애국 운동을 위한 출판사는 돈이 안 되더라고. 안 돼요. 안 맞아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막 아니 요새 내가 하나만 이야기할게. 예. 얼마 전에 이제 그 사과를 하나 선물하려고 예. 샀어요. 예. 샀는데 16개 들었는데 5만 원 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 얼마인지 계산해 보니까 4,000원이야. 예. 요새 4, 5천 원. 비싸네? 4, 5천 원 한대. 엄청 비싸네. 근데 지금 이거를요, 1,000권 사면은 1,000원에 해주거든. 예. 그러면 4분의 1, 5분의 1조각이잖아. 예. 사과 5분의 1조각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그럼 이걸, 야,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은 이걸로. 연말 연시 선물은 이걸로. 아니, 그래서 내가, 그런데 이걸 갖고 깎아달라는 사람도 있어. 아. 야, 이거는요, 깎아주잖아요. 1,200원으로. 아니, 1,500원을 1,200원으로 예. 아, 더 깎아달라고? 더 깎아달라. 아, 1,000원으로? 아, 여러분들, 예. 아니, 애국한다는 마음으로. 요즘 커피값도 5,000원, 6,000원, 7,000원. 되네요. 진짜 이게 종이라든가 내용이 참 잘 만든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저도 좀 잘. 요즘 제가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요즘 애국 활동하면서 이제 현장 취재하잖아요. 예. 저도 나오면 돈이에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하루에 2끼를 바깥에서 먹어야 돼. 그렇죠. 아침은 굶는다고 생각하고, 네. 그럼 점심, 저녁을 2끼인데, 하나씩 10,000원씩이에요, 요즘은 또. 그렇죠. 10,000원도 싼 거야, 이게. 예. 그럼 20,000원이죠? 예. 그리고 또 대중교통 이용해. 예. 대중교통 이용한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하루에 그것도 한 20,000원, 30,000원. 맞아요. 기본적으로 한 나오면은 저는 하루 50,000원은 그냥 깨지는 거야, 이게. 야, 요즘 그렇게 우리 애국자분들이 어렵게 하고, 그렇죠. 아마 교수님께서도 그럴 거니까요. 예, 깎지 마시고요, 그래서. 깎지 마시고. 예. 자, 1,500원인데, 10권 이상 하면은 1,200원. 예. 1,200원에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요. 요즘 이제 예. 크리스마스 선물, 연말연시 선물은 예, 이 책으로 한번 여러분들께서 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생하시는 사모님한테 한 말씀 해주시고, 아,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예. 우리 집 사람이 고생이 참 많습니다. 네. 내하고 결혼해가지고, 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애국 활동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너무, 네. 뭐냐면, 안쓰럽다고. 그래서, 당신만의 대한민국이냐 그러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이 운동에 이렇게 무관심하고 하는데, 혼자 왜 이렇게 하느냐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요, 퇴직하면서 나는 이 애국운동을 안 하려고 했어요. 현직에 있을 때마다 고통 많이 당했고, 사실은 좌파들로부터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데. 그러고 내 이 반대세의 비밀이라는 책을 나온 후에 그거를 공격하려고 좌담회를 개최했어요, 민주당에서. 그래가지고 각종 민변 참여연대부터 다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내 책을 완전히 그저 까발리는 분석 좌담회를 해서 책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자기들끼리 또 공유하고 예.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다 혼자 감내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했는데 나와 보니까 이게 벌써 대통령 탄핵이 되고 뭐 이런 과정을 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는 내가 할 역할은 다 했다. 하나님께 생각을 해도 나는 조금 더 이제는 내 역할을 다 했다. 내가 문제는 뭐 무슨 그냥 민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뭐 있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아까 저 정성희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나라가 이렇게 위험한데 할 줄 아는 사람이 왜 안 하냐 그러더라고. 나는 용도 폐기된 사람이라고 내가 그랬거든. 그랬더니 용도 폐기 같은 소리 한다고. 지금 나라가 이런 위정에서 아는 사람이 나서야지.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또 이제 나서게 돼가 오늘 지금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운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가족들의 피해가 너무 컸어요. 자녀들까지도. 그래서 하여튼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잘 인내해 준 건 우리 집사람이 안 했으면 이 운동 안 했을 겁니다. 여자들 좀 약간 실리적인 사람 같으면은 이걸 왜 하느냐고 막 난리 쳤을 거야. 그래서 잘 감당해 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국민들 여러분께서도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모두가 다 나서야 됩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그 부가 그냥 내만 지키면 된다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안 지켜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두가 다 십시일반, 돈 있는 자는 돈으로, 지식 있는 자는 지식으로, 그 다음에 또 완력이 있는 사람은 완력으로. 양동학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든 총력으로 우리 대한민국 세력들이 다 나서서 이 체제 수호에 앞장 나서야지, 그 사람들한테 자기는 안 할 테니까, 기독교인들은 기도만 해줄게. 당신들이 나서라고 이렇게 하는 방임적인 태도는 절대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가 우리 이 체제 전쟁에 다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를 할까요? 이게 유튜브 해주는 게 이게 애국이야. 그런데 네. 나는 BJ 톨이 이번에 네. 이렇게 훌륭한 사실 유튜브 방송인 줄 몰랐어. 몰랐습니까? 몰랐어. 내가 다른 데 해보니까 네. 이만큼 이렇게 하모니가 잘 맞지를 않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사회 진행하는 어떤 그런 그렇죠. 재미있게 이렇게. 네. 내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이희천 교수님 책. 이게 전 국민들에게 전파되는 게 바로 애국이다. 생각해 주시고, 이게 또 단기간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나와 내 미래 세대까지 다 구하는 길이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고, 전화번호가 010-8799-1500, 8799-1500, 8799-1500번. 책 가격이 1,500원이잖아요. 전화번호도 1,500. 예. 8799-1500.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한번 이희천 교수님 한번 또 특별 강의 있을 때, 그때 한번 또 제가 또 취재를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